안녕하세요. 온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바로바로 도형화에 대한 얘긴데요. 이번에는 대기 영상에도 보이듯이 엄청 스케일이 크고 입체감이랑 공간감이 뚜렷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건빵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건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배경 원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컨셉 아티스트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규어를 이제 활용한 더더욱 쉬운 도형화 공부법, 평면 그림을 입체로 바꾸는 감각 훈련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왜 도형화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들이 겪는 공통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그저 보이는 대로 선을 긋는 거죠. 보통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그냥 선을 이렇게 긋고 이런 식으로 좀 평면적으로 그리는 편이세요. 근데 이러는 거는 버려야 될 버릇 중 하나예요. 공간 안에 있을 때 앞뒤가 어딘지 이제 파악이 또 안 되죠. 누가 앞이 더 나와 있고 이런 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옆면과 정면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서 납작해 보임. 여기 이런 데에도 요게 옆면인가?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도형화를 배우긴 했는데 적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제 공간이란 틀 안에서 입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실전 체험을 잘 안 하고 책으로만 좀 뭐 대충 이런 건가? 하고 알게 된 경우라든지 실사 사진을 보고 도형화를 했는데 이 데포름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좀 어색하신 경우들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그려야 될 거는 이렇게 입체로 인식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스킨을 입힌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옆면이 한 이만큼이고 얘가 정면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규어를 활용을 할 건데요. 이 피규어가 도형화에 좋은 이유는 데포르메가 되어 있고 서브컬처를 입체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입체화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이면은 어떤 면적이 옆면이고 어떤 면적이 이제 앞인지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만들면은 훨씬 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사각형 박스와 원기둥들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얼굴은 사각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팔이나 다리 이런 건 이제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가슴팍 부위라든지 골반 같은 거는 사각형에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 살짝 베벨값 같은 거 살짝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형태를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제 좀 피규어를 볼 때 바닥을 잘 봐야 돼요. 바닥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조금 더 크고 얘는 이 친구보다 또 얇고 얘는 아예 바닥과 거의 일체화가 될 정도로 좀 많이 얇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나요? 하면은 바닥과 이제 어깨 쇄골의 경사진 정도를 보고 투시선을 파악하면 됩니다. 잘 보면은 여기에서 저는 약간 이 정도 경사진 정도를 보고 얘를 투시선 맞춰서 이렇게 그렸는데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어깨 기울기가 포즈에 따라서 원래 포즈보다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약간 포즈를 과하게 취한 이런 동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차렷 자세가 되면 어떤 정도의 기울기일까? 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바닥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돼서 투시선을 딱 중간값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선을 좀 일정하게 긋고 그 다음에 얘를 왜곡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시선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쪽은 얘는 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바닥은 한 요 정도겠구나 하고 얘도 투시선을 다시 한번 뱉고 올게요. 살짝 얘도 왜곡을 좀 시켜서 보면은 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닥면도 맞춰줍니다. 이렇게 공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도. 그리고 얘는 면적이 한 요 정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져요. 투시선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더 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얇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반대편으로 커지겠죠. 약간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잘 보면 이렇게 좀 면적의 크기 차를 좀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밑은 바닥이 더 컸는데 얘는 반대로 바닥이 조금 더 얇죠. 그리고 얇아서 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집니다.
보이죠, 이거? 점점점 커질 거예요. 이제 눈 높이에 따른 인체의 경사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평선 위에 이제 좀 달라지는 공간감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그냥 지평선이 한 중심이면은 이런 느낌이지만 얘가 만약에 지평선이 조금 위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효과를 입체적으로 낼 수 있죠. 이 친구가 여기가 제일 지평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갈수록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점 커질 거예요. 이 친구도 지평선에서 중앙이 좀 살짝 아래면은 로우 앵글로 보이는 효과로 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또 하나 투시에 따른 면적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평선이 중앙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커지는 거, 지평선이 중앙이면은 바닥과 이제 천장의 면적 크기는 똑같은데 로우 앵글일 때는 바닥의 면적이 좁고 천장이 커집니다. 하이앵글은 반대로 바닥이 넓고 천장이 이렇게 작습니다. 면적이 달라지는 걸 잘 봐야 하는 이유가 턱이 보이는 정도, 가슴 밑에 이체, 이 형태와 이 면적이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거를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론을 총 집합시키고 투시선에 맞춰서 인체 도형화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투시선에 따라 면적 크기 변화에 맞춰서 다리 원기둥의 환 크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바꿉니다. 여기 면적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환 크기가 요 다리랑 동일시예요. 이걸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피규어를 가지고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하는 이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깨를 그냥 내려놓는다 생각하면은 기울기가 한 이 정도겠죠? 바닥은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하면은 딱 그 크기에 딱 맞춰지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변화하는 공간까지 이제 그리면은 앞뒤 이거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기울기, 허리 기울기를 보면 좋아요. 그 어깨 기울기와 요 골반 기울기를 그리면은 몸통만 좀 이제 잘 그리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단순 도형화를 이 상태에서 해봅니다. 아까 그렸던 어깨 라인과 이 골반 라인 그리면서 이런 형태를 위에 천천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옆면에서 이게 살짝 튀어나온 거를 요 가슴 쪽도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 그린 다음에 얘를 이어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뼈대 같은 거는 선으로만 그려주시면 좋은 게 살짝 길이 차가 좀 날 거예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친구는 좀 짧고 얘는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일단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도형화를 들어가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도형화를 하긴 했는데 이 안에다가 눈, 코, 입을 그리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각형으로 일단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X자로 붙이면 여기 교차점이 나서 이게 정중앙이거든요. 여기서 턱이 이렇게 나오고 정수리는 한 이만큼 그리고 눈 위치는 한 여기 B는 눈에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을 그려주시면은 여기 딱 정중앙 얘도 마찬가지로 X자 여기 정중앙면이 있죠. 여기서부터 귀가 나와요. 턱은 타고 나오고 코는 딱 저희 이 정중앙에서 살짝 밑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목이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도 아까 그 방법으로 그린 거거든요. 귀 그래서 약간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중앙 나오다가 튀어나와서 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도 똑같이 그려주면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형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뼈대를 저희가 길게 그렸다가 짧게 그렸다가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 걸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환 길이 있죠. 이제 얘가 튀어나왔고 얘는 그냥 옆면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크기의 사물들이거든요. 얘는 좀 길이는 짧은데 대신 이 환을 진짜 크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좀 더 튀어나오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면으로 갈수록 이 친구가 점점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돼 있죠. 길이가 짧으니까 대신 환은 좀 커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요거 길죠? 이렇게. 얘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입체 도형을 좀 맞춰서 그리면은 잘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도형화 위에 사물을 얹었을 때 원래 그리던 버릇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냥 진짜 저희 정확하게 그 중앙 같은 거 잘 맞췄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이 끈 같은 것들 중앙선 맞춰갖고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러면서 타고 가는 그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은
훨씬 그림이 괜찮아져요. 이제 옷이나 레이스 같은 거 그릴 때도 이 환 모양에 따라 정확하게 사물을 얹을 수 있어요. 레이스 같은 거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동그라미 똑같이 복사를 해준 다음에 얘를 약간 키워요. 중앙은 좀 맞춰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에다가 요 끝을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밑에 있는 친구는 안쪽으로 넣을까? 그리고 다시 튀어나오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레이스 느낌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면 되는데 완전 납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흐름 잘 그린 다음에 앞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안쪽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좀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 미쿠 피규어도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리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물품을 조금씩 도형화 시키면 됩니다. 흐름을 먼저 좀 그려주세요. 먼저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입체화를 또 하면 되겠죠, 이 안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와, 이제 빠르게 수업 소개하고 넘어갈까 해요. 저희 수업이 어떤 거냐면은 매주 금, 토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림 초보자분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기본을 다지는 위주의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하는 편입니다. 서브컬처형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형태락이 좀 부족하거나 아예 그림 입문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은 기초 위주로 많이 쌓고 그림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학생이 진행하고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이 친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피드백을 같이 해드리면서 거의 한 달 정도 했는데 이 정도로 올렸거든요. 확실히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면은 좀 금방금방 느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네, 오늘 너무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 진행해 주셨어요. 건빵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